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 EV, 그러니까 전기차죠. 그 친구의 기본 옵션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페이지는 타고라는 사이트인데요. 광고 절대 아니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뭐 각종 전기차의 그런 보조금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실구매가를 참고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2023년도 이번 연도에 이 포터 EV의 보조금은 시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서울 기준 약 1600 정도가 나오면서 예상 구매가는 2775만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보조금은 해가 갈 때마다 점점 낮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보조금이 2000, 21년도에는 2400만원, 20년도에는 무려 2700,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실구매가가 1360에다가 영업용 난방까지 공짜로 줬어. 근데 지금은 보조금이 반토막 나면서 차값이 2배로 올랐다. 하지만 뭐 풀체인지나 각종 연식 변경이 될 때마다 차값이 스멀스멀 오르고 보조금도 점점 낮아지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일단 오늘은 이 포터 EV의 기본 옵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스페셜도 차값이 한 180만원가량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옵션 구성이 추가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일단 모터는 135kW의 구동 모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출력이 얼마냐 그걸 바로 알아보자면 마력은 대략 183마력, 토크는 40토크, 그 정도로 기존 포터보다 한 0.5배 정도 출력이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58.8kW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완속으로 충전했을 때는 한 8.5시간, 급속으로 했을 때는 한 47분, 일단 재원상으로는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고 현재 배터리 수명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속기는 1단인데 쉽게 말하자면 내연기관차의 변속기랑 비슷한 친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핸들은 놀랍게도 RMDPS,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뭐 제네시스까지 포함해서 성능은 가장 좋은 조형 방식이 들어간다. 그리고 회생제동은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에서 발만 떼면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물론 이 기능을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회생제동이 작게 걸리냐,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떼었을 때 감속이 좀 덜 걸리면서 충전도 덜 되냐, 아니면 감속이 많이 되면서 충전도 많이 되냐, 그런 부분을 바꿀 수 있고요. 물론 충전 단수를 끝까지 올려놓으면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아도 차가 거의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로 서기 때문에 이는 내가 조절하는 만큼 내 능력껏 주행하면서 충전을 더 할 수 있다. 아무튼 전기차에서 이 회생제동은 사용 빈도에 따라서 키로수를 확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사용하면 내가 악셀에서 발을 떼자마자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탑승객들이 좀 멀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뭐 이건 진차니까 그런 걱정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배터리 커버인 배터리 프로텍터, 중량 짐용 후륜 현가장치, 그러니까 그냥 판스프링이다. 또한 안전사양에는 기본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물론 다른 승용차들에 비해서는 사양이 아쉬운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들어갔다는 게 어디야, 야 포터에 이게 들어가? 많이 좋아졌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가면서 내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 차가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친구. 하지만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차로 유지 보조는 들어가지 않고요. 운전자가 집중을 못할 때 차량이 경고를 해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운전석에만 에어백, 만약에 추가 옵션을 선택하거나 윗등급으로 올라간다면 동승석에도 한 개 더 추가되고요. 내가 경사로에서 출발할 때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경사로 밀림 방지,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후미등이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뒷차량의 급제동을 경고해주는 기능, 또한 각종 험로에서 탈출을 도와주는 차동기어 잠금장치, 양쪽 바퀴의 동력을 다르게 전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상 엔진 사운드가 들어가는데 우리 그 전기차 지나갈 때 윙 거리면서 막 약간 과학 영화에서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디젤 포터의 그 달달거림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한 편. 그리고 후진할 때 마찬가지로 띵띵띵 하면서 경고음을 내주는 장치, 타이어 스페어 키트, 또한 13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휠은 기본적으로 스틸 휠 위에 휠 커버가 들어간다. 만약에 윗등급으로 올라가도 휠 커버 모양만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간주행 등이 들어간 그냥 노란색 전구용 헤드램프, 자외선 차단 안유리, 하지만 전면부에 썬팅이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는 친구. 그리고 전면부 창 위쪽에 이렇게 약간 햇빛을 차단해주는 선쉐이드 앞유리, 상하차를 도와주는 리어 가드, 차량 색상의 범퍼, 안개 낀 날이나 비 오는 날에 유용한 안개 등, 열선과 전동 접이, 유리의 각도 조절인 전동 조절, 방향 지시 등
기둥이 들어간 아웃사이드 미러, 적재함에 들어가는 코팅제인 적재함 방청방지 실러, 또 적재함 브림 커버,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 고무 몰딩 있잖아요. 얘가 원래 이름은 브림 커버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이렇게 충전구가 들어간다. 또 이런 EV 차량만의 그런 데칼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촌스럽지 않나. 옛날에 그 스타렉스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막 스티커 붙은 거,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는 기본으로 10.25인치 내비게이션, 야 이건 좀 의외인데 아무튼 이 친구가 들어가면서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뭐 미리 시동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히터도 켜둘 수 있는 블루링크, 스마트폰 어플,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을 차량에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T맵, 카카오 내비 멜론, 그런 친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폰 프로젝션, 블루투스, 차량 내에서 주차장 결제나 주유소 결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현대 카페이, 순정 내비,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기존 약간 모양이 요상했던 그런 8인치짜리 내비에서 운전석 앞쪽에 들어가는 이런 포터치고는 굉장히 큰 화면에 편리한 내비게이션이 들어간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역시 기본인데 화질은 그냥 뭐 다른 승용차들과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 된다. 그리고 1열에 충전단자 1개. 근데 뭐 시가잭이 있으니까 그 시가잭에 들어간 충전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가격대 있는 거 쓰면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편하니까 시가잭에 넣는 그런 충전단자를 좀 한 4-5만원짜리 그런 거로 사면 야 진짜 돈값 제대로 한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건 뭐 제가 광고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포톤 대 프로토 에어컨? 이거는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그런 옵션이 들어가고요. 겨울에 차량을 좀 더 빨리 데펴주는 공기 가열식 보조 히터, 그러니까 PTC 보조 히터라고 부르는 친구. 편의 사양에는 3.5인치 단색 계기판 클러스터. 하지만 뭐 연비나 현재 키로수, 기타 등등 주행에 필요한 기능들은 거의 다 보여준다. 그리고 기본으로 인조가죽 시트, 운전석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이닝, 앞뒤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딩 시트, 또한 핸들을 위아래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틸트 스티어링 휠. 하지만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텔레스코픽 기능은 들어가지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포터의 가장 큰 단점은 핸들이 좀 이렇게 누워있어서 운전할 때 좀 다른 차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면서 재밌긴 하겠지만 이 차량을 계속 타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1열 도어 양쪽에 이런 도어 포켓,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센터 시트백 콘솔 박스, 이걸 올리면 가운데 사람 한 명 더 탈 수 있겠죠. 그 수동 변속기 차들은 여기서 막 변속을 해야 되니까 가운데 앉으면 굉장히 불편했는데 전기차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가운데 앉은 사람도 뭐 그나마 조금 더 편리하다. 그리고 당연히 창문은 버튼으로 열고 닫는 방식, 시가잭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 아울렛, 밑에 적힌 대로 진공 청소기나 소형 냉장고, 뭐 게임기 충전, 그 정도로 전력을 작게 먹는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중앙 집중식 도어 잠금 장치, 말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그냥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 또한 밑에 있는 이 버튼을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야간에 내려놓으면 뒷차에 망할 눈봉을 막을 수 있는 DNN 룸미러, 데이 앤 나이트 룸미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량 바닥에는 고무 매트, 그리고 고무 밑에는 리놀륨 플로어 매트, 그냥 여러분들이 포터에서 흔히 보시던 그런 바닥이고요. 청소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간이 정비용 오픈 후드, 뭐 개인이 할 건 여기 워시액 넣는 거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스식 쇼업 슈바, 그냥 뭐 요즘에는 다른 차량들도 다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기본으로 운전석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기본 등급에선 20만원가량에 선택할 수 있고 윗등급에선 기본 적용.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는 역시나 기본 등급에서는 20만원에 추가 가능, 윗등급에선 기본 사양. 또한 운전석에 전동식 럼퍼 서포트, 그러니까 허리 받침대가 들어가면서 운전자의 허리를 좀 더 지켜준다. 하지만 앞뒤로 조절하는 방식이라서 승용차들처럼 위아래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으로 가죽 열선 핸들, 운전석에만 선바이저 거울, 요즘 정말 찾아보기 힘든 선글라스 케이스, 또한 헤드램프를 알아서 켰다 껐다 해주는 오토라이트 컨트롤, 방향지시등 레버를 살짝만 누르면 방향지시등이 3번 정도만 켜지는 트리플 턴 시그널, 차량 디스플레이 있는 설정에 들어가서 뭐 3번이 아니라 5번이나 7번으로도 바꿀 수 있다. 또한 운전석만 윈도우 스위치를 세게 누르면 알아서 내려가는 기능, 자동으로 올라오진 않고요. 내려가는 것만 자동. 또한 이렇게 버튼으로 작동하는 사이드 브레이크인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내가 잠깐 정차 시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아도 정차 상태가 유지되는 오토홀드, 시내 주행에서 굉장히 편리한 친구다. 또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도난 방지 기능의 이모빌라이저,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회생제동의 단수는 이렇게 핸들 뒤에 이렇게 생긴 패들 쉬프트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주차 센서는 기본으로 후방에만, 겨울에 배터리 성능 저하를 어느 정도는 방지해주는 윈터 모드. 아까 제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친구는 완충을 했을 때 재원상으로는 복합 한 211km, 만약에 도심에서만 탄다면 238km, 고속도로에서만 탄다면 177km, 그 정도를 주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겨울이라면 230km 가던 것도 한 210까지도 떨어지고 히터를 킨다면 한 170, 160, 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있다. 근데 뭐 겨울에 히터를 안 킬 순 없으니까 사실상 겨울에는 배터리 성능이 거의 한 20% 이상 낮아진다. 제가 뭐 아이오닉 5나 EV6, 니로 전기차 그런 친구들도 주행거리가 한 500km 정도 나오다가 히터만 키면 한 410km까지 떨어지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전비, 그러니까 1kW당 갈 수 있는 거리, 도심에서는 1kW당 한 3.6km, 고속도로에서는 2.7km, 복합 한 3.1km 정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kW당 200원에 충전을 해 한다면 200원당 한 3km 가는 거고, 300원에 충전해 하면 300원당 3km 가는 거고, 디젤 포터의 연비가 리터당 한 9.5km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디젤 값이 한 1,500원 하니까 전기 포터는 9km를 900원에 간다. 디젤 포터는 9km를 1,500원에 간다. 물론 차값이 전기차가 훨씬 비싸지만 일단 단순 비교만 해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80만원, 세금 끼면 200만원가량 비싼 상위 등급 프리미엄 스페셜은 아까 설명드린 동승석의 에어백, 조금 더 예뻐진 휠 커버, 좀 더 잘 닦이는 에어로 타입 와이퍼, 하지만 나중에 그냥 싼 와이퍼로 바꿔버리면 다 무용지물인,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이렇게 창틀 사이에 트위터 스피커가 들어가면서 고음 부분이 좀 더 좋아진다. 또한 운전석 헤드레스트 각도 조절 기능, 이렇게 나무 소재와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우드의 메탈 그레인, 운전석의 통풍 시트, 또한 내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가속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차량 문짝 안쪽 손잡이가 이렇게 크롬 재질로 별 의미는 없지만 들어가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인조 가죽이 들어간 문짝, 기본으로 하이패스, 하지만 뒷차량의 그 눈부심을 자동으로 방지해주는 ECM 루미러는 들어가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뒷유리의 열선, 그렇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이나 틸트 헤드레스트, 통풍 시트, 트위터 스피커, 동승석 에어백 이렇게 뭐 하나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어느 포터를 구매하시든 판매량이 제일 많은 건 이 상위 등급인 프리미엄 스페셜이다. 은근 또 트럭이라 해서 기본 등급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중고차 매물이나 실제 판매량이나 좀 상위 등급 차량들이 잘 팔린다. 뭐 그래봤자 옵션이 거기서 거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보조금은 간략히 이 타고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보조금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 정도가 나온다. 마음의 준비만 하시고 지자체나 포터 전기차를 다루는 대리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그냥 옵션이 이런 게 있다, 대략 이렇다, 그 정도로만 파악하셔도 영상의 취지는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